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9포인트가량 오르지만 자신 없는 시장입니다. 그 얘기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3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라고 하는 게 땔감과 같은 건데요. 시장이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그래도 우리는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세워야죠. 오늘 시황 해설자들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조금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일이 추세 결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폭풍전야, 비난처는. 21일이라는 것은 엔비디아 실적을 얘기하는 걸까요, 부장님? 네, 뭐 시기적으로 21일이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20일, 우리 시간으로 21일 확인하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지금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 관련된 모델에 블랙웰 관련된 부분에 또 노이즈가 대해서 좀 났죠. 예. 발열 문제 이슈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나온 그 블랙웰을 만드는 아주 큰 두 개의 그 밑에 밸류체인 관련된 두 개의 회사가 블랙웰 관련된 그 양산에서 인도되는 부분들이 지연이 없다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오전에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발열 문제 때문에 설계를 갖다 다시 한번 좀 바꾸면서 이게 좀 지연되면은 뭐 한 분기 정도 또 지연된 거 아니야? 굉장히 좀 이렇게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밸류체인 두 군데 가장 큰 메인 밸류체인 두 군데에서 지연 문제는 없다. 순조롭게 딜리버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좀 한 고비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도 주가가 좀 올라왔고 PER 36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주 거품은 아닙니다만 아주 또 싸게 거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21일 발표되는 엔비디아가 마진율이 보통 한 4, 5% 정도까지 나왔던 회사잖아요. 네. 엄청납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렉 관련된 뭐 서버 발열 문제 때문에 또 지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경계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조금은 기대감보다는 좀 우려가 좀 많은 시장이다 볼 수는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엔비디아 쪽에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지금 자사주 매입을 일단 공시를 하면서 그래도 수급이 좀 붙으면서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전체 반도체 소부장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약한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이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두고 좀 경계감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행히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그래도 반도체 섹터 등을 포함한 부분들이 조금은 다시 한번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변곡점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뭐 10조 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우선 3개월 동안 3조 원대 이상의 자사주 매입 뒤에 이제 소각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틀 정도 주가가 올라왔고 오늘은 강보합이기도 합니다만 장중 그 상승폭까지 따진다면 금요일하고 월요일 다 하면 한 15% 정도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과거에 2번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 엘러간 쪽에서 일단은 뭐 과거 엘리엇 관련해서 최근에 뭐 지배주주 관련된 강화 이런 부분들 뭐 주주 환원 강화 이걸 요구했을 때 그때도 샀고 그 다음에 2018년도 넘어갈 때도 상당히 안 좋을 때 굉장히 안 좋을 때 또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부분을 보면 최소 첫 번째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했을 때는 한 15% 정도 올랐고요. 두 번째 자사주 매입을 아주 안 좋을 때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한 25% 정도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올라간 걸로 보면 폭이 일단 이틀 동안 1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자 여기서 더 뻗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 좀 쉬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고 결국 근본적인 부분은 하방 경직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코스피에 대한 낙폭 과대를 야기한 것이 삼성전자의 하락이었다면 결국 결제해지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15% 정도 올라온 뒤에는 조금 지금 쉬고 있거든요. 더 슈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있는데 결국 추가적인 부분들은 기술 경쟁력을 지금 4분기 내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어떻게 가냐에 따라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폭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자사주 매입만 가지고는 일단 이틀 정도 급등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1차적으로 반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시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나 주가 반응은 일정 부분 해석이 된 건데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반도체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다르게 HBM으로 주도권을 쥐고 가다가
삼성전자가 주목받으면서 SK하이닉스는 조금 처졌단 말이죠. 여전히 HBM의 모멘텀을 보면 삼성전자가 쭉쭉 치고 못 나간다면 반도체는 SK하이닉스를 주목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역시 반도체 여팡을 같이 좀 받을지 어떻게 보셔요?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수급으로 본다면 하이닉스 쪽을 조금 외국인도 파는 분위기잖아요. 결국 이제 HBM의 주도권을 놓고 보면 아직은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뭐 소각 이야기를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살짝 삼성전자로 들락날락 외국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샀다가 어제는 또 외국인이 팔았고 오늘은 또 창구로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는 것 같은데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뭐 연속적으로 많이 사주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한 7월 달에 외국인 매수가 최고 피크에 올랐을 때 17조 2천억 정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 2조 2천억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거의 한 20조 정도를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팔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삼성전자에 뭔가 변곡점이 생겼을 때 외국인들은 다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다시 채울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네. 약간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기보다는 좀 약간의 경계 심리가 좀 더 커지고 있다. 예. 약간의 2년차 그러니까 HBM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첫 해 성장 동력과 상승폭은 상당히 큽니다.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성장폭이 굉장히 큰데 2년차로 접어들어가게 되면 이게 약간의 성숙기 초입으로 접어들어가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 문제 그다음에 한 단계 레벨업 할 때 어떤 수율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2년차 징크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살짝 슬로우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미 반영해서 주가 꽤 올라온 상태에서는 살짝 주가가 좀 쉬거나 조정이 살짝 나오거나 예. 이럴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아마 그런 변곡점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배당금 관련된 질문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20일 날 외국인들에게 삼성전자 배당 많이 하니까 배당금 지급이 한 1조 4천억 됩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하면서 월말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20일이군요. 이거는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아서 빠져나가면 원화 약세 여행이고요. 그죠? 네. 네. 다시 삼성전자 재투자한다면 좋은 요인이지만 단기적인 요인 아닌가요? 예. 글쎄요, 배당금 가지고 환율이 갑자기 확 크게 움직이기에는 좀 쉽지는 네.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배당을 좀 더 주주 환원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자사주 매입도 아무튼 시장에서 PBR 0.84배까지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청산 가치도 안 되는 가격까지 빠지니까 삼성그룹에서는 일단은 좀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된다는 아주 네. 근본적인 니즈가 있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내부적으로 봐서도 지금 이렇게 빠질 일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하면서 자사주나 아무튼 다른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있고 다른 어떤 리포트 중 내용들을 본다면 추가적으로 전체 이번에 10조 원에다가 추가적으로 다 합쳐서 한 19조에서 20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사주까지도 볼 수 있다고 이야기가 네. 나오는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9조에서 10조 원 정도의 자사주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일단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하면서 외국인이 달러로 바꿔 나가면 원화의 일시적인 충격이 있겠지만 구조적인 건 아니죠. 그 문제는요. 네. 예. 박근영 부장님 오실 때는 시장 흐름과 함께 항상 주목할 만한 핫테마 섹터를 하나씩 분석해 주시는데 오늘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역시 엔터입니다. 엔터요. 네. 예. 엔터 최근에 주가는 좀 오릅니다. 흐름에 이제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 건가요? 네, 1년 내내 엔터주가 그렇게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2023년도에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인해서 올해가 역시 상당히 높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중국 쪽에 앨범 판매도 많이 줄게 되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중국 쪽의 앨범 판매였던 비중이 거의 6%대까지 거의 확 줄어들었었거든요. 그게 최근에 들어서 다시 20%대로 중국 쪽의 음반 수출이 다시 좀 약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3분기 지나면서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바닥론에 대한 이슈는 있었고 더군다나 3분기 실적 가운데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약간 이례적으로 일단 발표를 하면서 JYP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역시 보였습니다. 탄탄한 라인업이라든지 크게 노이즈가 없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 JYP가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피크아웃 우려가 부각되기 시작한 23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주가가 빠진 이후에 지금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무역 갈등이라든지 관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가 있는 섹터로 보이기도 하고요. 1년 내내 주가가 조금 디레이팅이 되면서 좀 빠졌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
급감에 따른 실적 부진과 멀티 레이블 간의 뭐 갈등, 특히 하이브 내에서의 약간의 민희진 대표와의 어떤 갈등들이 뭐 최고조로 달했던 부분이 약간 이제 희석이 되면서 시장의 피로도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JYP가 좋아지는 부분들 이상으로 지금 3분기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이제 온기로 완성되는 뭐 앨범 판매량도 좀 증가되고 그다음에 뭐 이연돼 있던 오프라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엔터주에 대한 급등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뭐 저연차 신인 그룹들이 이제 하반기, 상반기 들면서 비용이 들어갔지만 하반기부터는 돈을 벌기 시작하고 고연차와 신연차 이런 어떤 그룹들이 같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이클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엔터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이브에서의 그 경영진의 갈등은 사실 좀 실망감을 주었죠. 투자자들에게. 잘 갔을 때는 하이브가 한 20조 갔을 거예요. 지금 10조 미만인데 이런 기업이 이게 주목구구식으로 운영하는구나. 엔터 사업이 이런 오명을 사실 남긴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이슈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피크아웃 이런 우려들은 다 가신 건지 이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결국은 실적인 텐데 3분기 실적은 받아봤고 4분기 실적까지 제가 말씀드린 노이즈와 실적 부분 체크해 주십시오. 네, 뭐 하이브 같은 경우가 뭐 민희진 대표와 약간의 뭐 이슈가 있었지만은 약간은 아니죠, 뭐 상당히. 뭐 그렇죠. 사실 뭐 멀티 레이블 관련된 뭐 그러니까요. 전략이 사실 어느 정도 좀 실패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새로운 전략으로 하이브가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가다 잡고 이렇게 갔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국내의 어떤 컨텐츠나 뭐 K-팝의 위상이 글로벌 위상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뭐 개별적으로 또 좀 순조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풀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뭐 아직까지 뉴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하이브가 또 뉴진스만 있는 그런 기획사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잘 해결하리라 또 믿기도 하고 또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팀들도 어느 정도 다들 또 화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또 완전체로 컴백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이죠. 지금 개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완전체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12월 달부터 지금 나오는 위버스의 유료화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뭐 위버스 관련된 플랫폼을 약간 유료화하는 것 때문에 반발심이 좀 있는 쪽도 있다고 말은 들리지만 글로벌리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버스 안에 들어와 있고 디지털 멤버십 유료화가 일단 진행되기 때문에 수익화 모델에서 엄청난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신인 그룹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약간의 뉴진스 이슈도 있지만 새롭게 신인 남자 그룹이 3팀 정도가 새롭게 또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의 어떤 플랫폼의 파워로 봤을 때는 아마 신인 남자 3팀 정도도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5년까지의 향후 2년간 이익 성장은 13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사 가운데 부장님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역시 하이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JYP도 탄탄하게 굉장히 괜찮고요. JYP뿐만 아니라 지금 뭐 YG도 마찬가지고 YG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로제 씨의 그 아파트라는 그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관련된 내부 활동도 굉장히 좋고 사실은 기획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4분기 접어들면서 활발한 활동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최근에 주가는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신규로 바로 지금 사시기에는 조금 차트로 봤을 때 올라오는 폭이 좀 급박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대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을 보고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는 3가지입니다. BTS의 완전체 컴백, 두 번째 위버스 디지털 멤버십의 유료화, 세 번째 신인 남자 그룹의 3팀의 데뷔가 새로운 모멘텀이 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BTS가 새롭게 완전체로 접어든다면 최근까지 뭐 전체 월드 투어가 온기로 반영되는 게 내년부터 26년도까지 아마 BTS 완전체 월드 투어가 반영이 온기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왔던 팬들이 굉장히 이 완전체 컴백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획사들도 보면은 상당히 좀 완전체로 넘어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SM의 동방신기라든지 그다음에 빅뱅의 완전체 이런 부분들이 제대 전 저점을 기준으로 제대 후 6개월 내에 상승률을 동방신기 들어올 때 SM 같은 경우는 약 40% 그리고 빅뱅 같은 경우는 완전체로 들어왔을 때 저점에서 80%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의 완전체 활동이 결국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걸로 보이고요. 위버스의 라이브 트래픽인 해당 지역을 타겟해서 월 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수준의 어떤 유료화를 시작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상당히 판단될 수 있는 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빅 히트 레이블 데뷔를 한 점에서 아마 추가적인 서너 개 팀이 데뷔한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애드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에서 하이브가 대장주로서 뭐 JYP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좋은 주식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